자, 다음번에 이제 페이셜 캐논의 마지막 부분이 마스토이드 세그먼트입니다. 제가 아까 인터미디에이트 너브라고 그랬나요? 인터미디어리 너브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어 페이셜 너브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my mistake.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 세 번째, 마스토이드 세그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페이셜 캐널이 이렇게 Z자 형태로 꺾이는데, G 형태로 꺾이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싹 꺾이니까, 그냥 빨대를 꺾었다 생각하면 그 부분이 약간 둥글스러니 붉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피라미달 에미넌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라미달 에미넌스, 여기 꺾이는 부분이 붉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는, 두 번째로 꺾이는 부분이다, 페이셜 러브가.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밑으로, 진행하게 된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 그래도 뼈가 딱딱해 죽겠는데 그 우리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니까요. 그 부분이 페트러스 파트라르 페트로트 포션이. 근데 그 안으로 이런 관이 있어. 튜브 같은 관이 있어. 그러니 그 안에가 얼마나 좁고 답답한 동물이겠어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한 번, 두 번을 꺾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 지나가는 전솔줄이 거기다가 여기 지나가는 전솔줄은 피복도 별로 없대요.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거기서 꽉 잡혔구나, 둥졌구나, 거기서 단락이 일어났구나. 바로 그게 안면마비의 주 원인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밑으로 꺾여져서, 요 밑에 부분, 요 부분은, 요렇게 요 밑에 부분, 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마스토이드 세그먼트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는 뭐가 나오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코다 팀파니가 나오는데, 이걸 코다 팀파니가 또 나온다, 이런 표현보다는, 코다 팀파니가 올라간다, 상행선이니까, 물론, 파라심퍼세틱 파이버는 내려오고 있어요. 코다 팀파니를 타고서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자꾸 이게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걸 막 헷갈리게 해버리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더 복잡해져. 그래서 뒤에서 또 정리하겠습리다만, 일단, 상행선 하에서, 그 다음에 배수관. 상행선 하에서는 배수관. 그러니까 모터 센서리 파라심퍼세틱. 모터 센서리 파라심퍼세틱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건 저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왜냐면 그렇게는 안 하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섞여가지고 저 잘 아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줄 세우고 이렇게 잘라봐. 그래서 이렇게 나눠봐. 그래야 그게 이놈이 어느 줄 가닥이고 저게 어디서 온 가닥인지를 알 수가 있죠. 호박줄기, 오이줄기 다 섞여 있으면 이게 누구 줄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코다 팀판인데 또 나온다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올라가는 파이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맛을 느끼면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솔리터리 뉴클리스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코다 팀판이 여기서 나온다 또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단단한 뼈를 모였고 뼈를 뚫고 어떻게 나와? 여기 가서 이렇게 찌글찌글한 조그만 뭐라고 그래, 틈새가 있는데, 이제 페트로팀파니 피셔라고 그럽니다. 페트로팀파니 피셔. 그 찌글찌글한 틈 사이로 해서 요 가닥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요게,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라멘입니다.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라멘인데, 마스토이드 포라멘으로 나오기 직전에 가지가 하나 분리돼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너브 투 스타피디우스 머슬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피디우스 머슬을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스타피디우스 머슬을. 그럼 스타피디우스 머슬이 뭔데? 그러면 말씀드렸죠. 이 고막이 이렇게 여기 가서 말레우스, 인쿠스, 스타푸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오바린도, 그 다음에 오바린도에서 가서 이렇게 헬리코트레마, 코클레아로 전달하게 되겠는데 달팽이관으로. 여기 있는 이 스타푸스 뼈를 갖다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스타피디우스 머슬이. 그걸 왜 잡고 있는데? 이거를 안 잡고 있으면요, 꼭 이런 거죠. 우리 기타 코드, 기타 줄을 얼마나 팽팽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텐저를 어떻게 유지시켜 주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절한 그 소리를 또 화음을 잡을 때 코드를 잡을 때. 근데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고막이 와서 딩딩딩딩딩딩 떠니까 드럼이 벙벙벙벙벙 떠니까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요 오발 윈도우까지 이렇게 그리니까 근데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여기 떠는 요걸 갖다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적절하게 잡고 있어야 우리가 듣는 소리가 아주 듣기 좋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소리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너무 느슨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텐전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린다든가 말이지. 또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물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현상을 하이퍼 아큐시스라고 그러는데, 안면신경 마비가 왔을 때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린다는 거죠. 이게 보통보다 상당히 크게 들린다. 이런 증상이 왜 오느냐. 여기 있는 스타피디우스 머슬을 조절하는 너브가 바로 이 안면신경에서 나오는데, 안면신경이 지금 마비가 됐으니까, 이 하부 조직에는, 망가지는 거죠. 하부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소리가 크다, 하이퍼어큐시스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듯이 이 코다 팀파니라는 것은 상행선이다. 상행선이다. 그래서 혀의 전막의 3분의 2의 맛을 본단 말이죠. 맛. 그래서 제가 일부러 꼭 그 상행선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놓았고요. 그래서 이걸 물론 전체를 이게 코다 팀파니가 전체가 이게 맛만 보는 건 아니죠. 여기도 또 내려오는 가닥이 있는데 내려오는 거는 그걸 파라심파세틱이 타고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파라심파세틱은 하여튼 지 혼자로 가기는 너무 애가 너무 가느다랗고 그러니까 배수관은 너무 이렇게 꼭 누구랑 묻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코다 팀파니를 또 타고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파라심파세틱은 서브만디블라 갱글리온에 가서 시냅스 체인지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시냅틱 파이버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서브링구얼 서브만디블라 글랜드에 가가지고 너는 침을 흘려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하다 보면요, 어디를 만나게 되죠? 아까 그 그레이트 페트로잘 로브가 나왔던 그 부교감 신경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인터미디어리 로브로 만나게 되고, 인터미디어리 로브가 결국 뭐가 됩니까? 수페리어 살리바토리 뉴클리어스에 가서, 수페리어 살리바토리 뉴클리어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페리어 살리바토리 뉴클리어스가 이 모든 부교감 신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페트랄리얼 로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떻게 코다 팀파니를 타고 내려가면서 서브링구얼 서브만디블라 글랜드의 침 분비량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침샘은 이하선인데, 파로티드 글랜드. 근데 이 파로티드 글랜드 같은 경우는 글로스파린지얼 러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안면신경, 뇌신경 7번째인 안면신경 같은 경우는 침 조절을 하는데 어디에 있는 침 조절? 아카선과 설화선의 침 분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선과 설화선은 이하선에 비하면 그 분비량이 상당히 적고요. 또 하나 이렇게 굉장히 점액질이죠. 이렇게 장액질이라고 그러나 시로스하지가 않고 뮤시누스하다, 뮤코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면신경이 지배하는 부교감신경에서 지배하는 거는 결국은 다시 또 되풀이 되는데 눈물, 콧물, 인물을 지배하게 된다. 인물 중에서도 어떻게 설화선과 아카선을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또 뒤에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교감신경들은 어떤 기관이 있으면 오관이 있으면요, 그 오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갱글리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포스트 갱글리온 파이브는 굉장히 짧죠. 가지고 모르죠.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벌이지. 그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교감은 꼭 그 어떤 지배하는, 오간, 기관, 앞에 가서 이렇게 갱글리온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부교감이고요. 그럼 교감은 다른가? 예, 교감은 달라요. 교감은 미리, 멀리서 이렇게 갱글리온에서 시냅스 체인지를 한 다음에 포스트 시냅틱 파이버는 멀리 떨어지는 오관까지 주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를 때는 이 두 가닥의 신경, 두 가닥이라 그러니까 뭐한다? 이렇게 상행선하고 이렇게 배수관, 그러니까 상행선하고 부교감 신경을 두 가닥이 합쳐진 걸 우리는 코다 팀파니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코다 팀파니를 전부 다 맛만 본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곤란한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다 팀파니는 어떤 맛신경이다, 그리고 이건 상행선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몇 번을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스타일로 마스토드 포라멘을 빠져나오고 나서
이렇게 G자형으로 주행하고 나서 요 밑에 가서 구멍을 뚫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갈라지는데? 그러면 이게 보면, 제일 먼저 또 뒷부분에 가서 이제 포스테리어 오리큘라 브랜치를 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이제 게스트링 너브, 그 다음에 다이게스트링 너브, 여기 쭉쭉 또 갈라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게 이제 파로티드 글랜드라고 그래요. 파로티드 글랜드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게 파로티드 글랜드를 관통하는데, 거기 가서 이게 파로티드 글랜드를, 어떻게 자기가 지배를 하거나 말이지, 침묵미를 하거나 이런 거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안면신경은. 안면신경은 오로지 설화선과 악화선이죠. 이하선 같은 경우는 그 9번, 글로스파린젤 너브가 지배를 하게 되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가닥을 여러 개를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파로티드 플렉스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5개의 가지로 갈라지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가지를 보고 부르기를 템포럴 브런치, 두 번째 가지는 자이고마틱 브런치, 세 번째 가지는 버컬 브런치, 네 번째 가지 이거는 마지널 만디블라 브런치, 다섯 번째 가지는 서비칼 브런치,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럼 뭐 하는 건데, 이게 얼굴에 가가지고 마치 손가락 5개를 딱 얼굴에다 댄 것처럼 가가지고 그 부위에 가서 거기 있는 안면 근육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웃고 말하고 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5가닥이 온 거예요. 이쪽 편에. 반대편도 여기서 또 5가닥이 오겠죠. 셋, 넷, 5가닥이 와가지고 눈도 지배하고, 이마도 지배하고, 이렇게 볼도 지배하고 말이죠. 턱도 지배하고. 그러니까 우리 얼굴 표정을 짓게 하는 안면 근육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씹는 기능을 하는 저작근이라고 하는 마스티케이팅 머슬을 지배하는 거는 또 이게 페이셜 러브가 아니에요. 그건 트라이즈밀 5번 신경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야. 그건 별개의 얘기인데, 어찌되었든 이런 원리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이렇게 마지막에 5개 가지로 갈라지면서 안면 근육을 움직이게 됨으로써 그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안면신경 그러면, 좀 아신다는 분들도 이렇게 얼굴의 근육만 움직이는 걸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상당 부분이 많으신데, 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하고 지냈는데,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맛을 보는 거. 맛을 봐서, 귓구멍을 통해서, 귓구멍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귀를 관통해서 맛을 느껴주게 해준 거. 그 다음에 안면신경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부교감신경을 통해가지고 눈물, 콧물, 인물을 흘리게 해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 안면신경 기능 중에 중요한 한 파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하나 또 더불어서 얘기하자면 이게 파로티드 글랜드, 이하선이라고 제가 그려놨는데, 그래서 그 이하선 같은 경우 이 수술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한 가닥씩 다 박리를 하다 보면 정말, 날이 새죠. 그리고, 그게 언젠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이게 누가 연설하다가 누가 칼로 그은 적이 있잖아요. 얼굴을. 그런데, 커트칼로 말이지. 아이고, 끔찍한 일인데, 그때도 그랬었고, 또 몇 년 전에 미 대사가 또 이렇게 그런 테러를 당했었죠. 커트칼로 얼굴 부분을 갖다가 그어가지고 막 피를 툭툭툭 흘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언론에 발표하는 거 보면, 그래도, 다행히도, 안면신경이 다치지가 않아가지고, 회복이 상당히, 이렇게, 회복 상태가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안면신경 가지가 끊어지게 되면,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게 되면, 정말, 얼굴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회복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를,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상당히 좀, 알고 나면 쉬운데, 뭐든지 알고 나면 쉽죠. 근데 이게 또 정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페이셜 캐널이 있다. 페이셜 캐널이, 요 부분이 이제 페트로스 파트다. 템포럴 본에 아주 단단한 부위다. 그 단단한 부위 안으로 가서 이렇게, Z 형태로 휘어지는 관이 있다.
근데 첫 번째로 휘어지는 부분은 제니클룸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제니클레이트 갱글리온이 들어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레이트 페트로잘 로브가 나오는데 이건 부교감 신경이다. 그래서 이제 테리고일이 캐널을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지나가고 나서 테리고 팔라테인 갱글리온을 만든다. 여기서 시냅스 체인지를 한 다음에 어떻게 라크리말 글랜드 가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또 일부 가지는 내려가서 콧물도 흘리게 만든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스타일러 마스페이드 포라민으로 빠져나오기 직전에 가서 이제 스타피디우스 머스를 만들어가지고 스타퍼스를 꼭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혀의 전망 3분의 2의 맛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쪼르르 타고서 올라간다 이거죠. 코다 팀판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쪼르르 올라가서 페트로 팀판이 비시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올라간다. 솔리타리 누클리어스로 전달하게 된다.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외로운 회한테 가서 왜 이름이 고독핵인지 모르겠어요. 그 위치가 그래서 그런가? 뉴클리어스가 있는 위치가. 하여튼, 이게 기다랗게 그것도 뒤에 나올 텐데, 이름을 어떻게 고독핵이라고 지었잖아요. 솔리타리 누클리어스니까. 자, 다음에, 북유 음식의 다른 가지가, 코다 팀파지랑 반대편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브만디블라 갱글리온을 만든다. 얘들은 어디 가서, 서브링구얼 글랜드, 서브만디블라 글랜드에 가서 지배해서, 아카선, 설화선에 가서, 끈적한 침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보면, 북유 음식경은 어떤 침을 분비하는 거예요. 물을 만드는 거, 물을 분비하는 거. 요 그레이트 페트로잘 로브, 그 다음에 코다 팀파니의 이 북유금 파트들은 어떤 결국 침을 만드거나 눈물을 만들거나 콧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북유 음식경은, 눈물, 콧물, 인물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배수관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음을 같이 부를 때 우리가 코다 팀판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고요. 이제 스타일러 마스토이드 포라멘이 여기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뒤 후방으로 포스트 오리키나 브리츠를 내고 이 두 방으로도 더 다른 다이게스틱 머슬 등에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지만 그거는 좀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파로티드 글랜드를 지나가면서 한 5가닥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페이셜 익스프레션 얼굴에 표정을 짓는 근육을 지배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어떤 썸머리가 되겠습니다.